예, 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여러 가지 교류 상황과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QR코드는 이번 영상을 찍고 나서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QR코드로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짧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르네상스,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문화,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내용에 대해 문제를 한 문제 만들기 바랍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가장 이제 전성기 시기라고 해서 성당 전성기, 중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전성기 성당 제국의 멸망 후 중국은 북방민족, 우리는 북방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다 이렇게도 부르죠. 여하튼 북방민족과 송나라가 성장하다. 이때가 이제 10세기, 11세기인데 우리나라로는 이때가 고려시대입니다. 누가 세웠던, 왕건이 세웠던 고려시대의 모습입니다. 일단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은 5대 10국 시대에 혼란이 옵니다. 5대 10국. 그러니까 역시 이제 5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결국은 한 나라가 되니까 역시 전쟁과 혼란이죠. 전쟁과 혼란에 전쟁과 혼란, 약한 사람은 죽는 약육강식의 시대죠. 이런 그 약육강식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약한 놈은 죽는 약육강식의 약육강식의 혼란의 시대죠. 당나라 말기 절도사는 군인 세력입니다. 절도사는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의 장군들이 이런 말입니다. 지방의 군인 장군들이 화북 지역에 이런 나라, 5나라 세웠다. 나라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5나라.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화는 중국 화자입니다. 중화, 중간 남쪽에는 10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야말로 15개의 나라니까 결국은 한 나라가 되니까 혼란의 시대죠. 그러는 가운데 만리장성 북쪽에는 유목민족인 북방민족이죠.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우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엄청나죠? 우리나라 고려가 있네요. 섬나라 일본도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 나라는 이 중국을 먹고 싶어 합니다. 중국을 먹으려면은 중국과 친한 어디부터 쳐야 됩니까? 고려부터 쳐야 되겠죠. 만약에 거란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고려가 뒤통수 칠 수 있죠. 따라서 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 뒤통수를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려부터 쳐야 됩니다. 몇 번 쳐들어온다? 3번 쳐들어온다. 그러나 실패한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우리 민족의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당시 고려의 왕은 성종입니다. 실패하니까 동아시아는 여전히 그래도 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있으면서 송나라와 고려가 존재하는 안정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농경민족인 한족은 여기 남쪽에 송나라를 세우는데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 후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이제 5대 10국 시대를 끝내고 재통일해가지고 송나라를 세웁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말인데 꼭 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나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 문의 반대말은 요게 설명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칼과 활을 든 무신보다 붓을 든 문신을 우대한다. 무슨 말이냐? 당나라 말기 군인 세력, 아까 번에 이야기했죠. 절도사라 그랬죠. 군인과 귀족 세력들이 너무 지나치게 성장, 세력이 너무 강해요.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너무 설치니까 분열과 혼란이 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치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종 합격자는 황제가 정한다. 과거제. 그러니까 과거제를 하면서 이제 문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최종 합격자를 누가 정한다? 황제. 따라서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죠? 그걸 갖고 황제권이 강화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부. 사는 선비 사자고 대부는 벼슬한다. 공부해가지고 벼슬을 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이때 이제 사대부가 우대를 받았습니다. 결과 문신을 우대하다 보니까 국방력, 군사력이 약해지고 이 여와 여기 서하 유목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바칩니다. 군사력이 약하니까 물자, 돈을 바치면서 평화를 연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문화, 도자기 비단을 유럽에 수출하고요.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이때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요. 송나라의 3대 발명품, 요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생산력이 확대되는 모내기법, 강남경제발전,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도 발전하고요. 몽고도 그런데 계속해서 성리학 발전, 성리학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론을 중시한다. 화는 중화, 중국, 이는 오랑캐 이자, 천하는 중화가 중심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오랑캐야, 뭐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리학도 사실은 그런 건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지금 10세기, 11세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12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세기는 여진족의 금나라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12세기 지도입니다. 금나라가 중국의 아까 번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북송이 이제 이만큼 내려옵니다. 금나라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북송은 누구 해야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남송. 요를 멸망시키고요. 송도 공개가 남송으로 이동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가느냐? 13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3세기는 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무친, 쇠로 만든 사람이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태무친이 쿠릴타의 몽고의 부족장에 의해서 우주의 지배자라는 뜻의 칭기스칸이 되고 부족을 통일합니다. 분열되었던 몽고 민족을 다 통일합니다. 분열되었던 몽고 민족을 다 통일하고 통일되었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거는 농사를 안 짓고 유목민족은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교역로를 확보한다. 교역로 쳐들어가가지고 장사합니다. 이 교역로가 어디냐? 여기. 왔다 갔다 무역 장사를 하겠다. 중국과 이렇게 유럽 사이에 이걸 비단길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무역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다 의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몽고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겠죠. 세계 정복에 나서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몽고 민족은 서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직전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때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다 박살납니다. 몽고 민족한테. 그리고 이제 금나라를 아작을 냅니다. 금나라 아작을 내고 중국 북쪽
중국이 아닌 이제 남송까지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요거 때문에, 교역로 요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고보다 더 대단한 우리 고려는 여전히 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몽고에 맞섰어도 항복은 하지만 고려는 그 당시 그래도 주체성은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그건 그렇고 자세한 고려가 그래도 몽고 침입을 6번 받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큰 피해를 당했을까요? 이 대제국 잔인한 유목민족한테 침략을 받았는데 고려시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장 배경 천호라는 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 천호의 우두머리를 어느 부족 출신인가를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은 우두머리로 임명했습니다. 예. 능력, 집안을 안 보고, 핏줄을 안 보고, 능력, 능력, 좋은 말인데, 능력. 그리고 법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마군단, 세계 최고의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 군단, 모두 몽골,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새로운 집단, 우리는 하나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 막 이기는 거죠. 미친 듯이 쳐들어가서 미친 듯이 말 타고 가가 이깁니다. 그리고 중국 정복하고요. 중국을 정복하면서 이제 전쟁은 수도업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몽고 수도업된 거 요까지 1차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